소소라고 발음해보세요. 다음은 SNS에서도 꽤나 화제가 됐던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문학관이 궁금하시다면 이것을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동국인을 만나기 위해 동국대학교 곳곳을 누비는 동국애니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엔 2화를 진행하게 될 아나운서 박윤슬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팟캐스트 형식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그만큼 오늘 모신 분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얼른 들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동국엔 2화 게스트는 매번 새로운 작품을 쓰고 싶다고 말하는 시인 이소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 쓰는 이소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선배님을 뵌다고 하니까 계속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신가요? 먼저 제가 학부를 서울예대를 나왔었는데 서울예대를 나오고 졸업을 한 다음에 회사 생활을 하다가 다시 시를 쓰고 싶은 열망이 생겼어요. 근데 시를 배우기에 어느 학교가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각 학교에서 모이는 많은 문예창작과 학생들한테 많은 영향을 받고 싶어가지고 동국대 문예창작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 재학 시절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동국대학교 재학 시절에 지도 교수님과 있었던 에피소드라던가 아니면 좋아했던 장소 같은 것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지도 교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가득한데 제 지도 교수님은 김준식 교수님이셨고 제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을 시기에 무작정 이제 방에 놀러를 가면은 차도 내어주시고 많은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제가 논문을 쓰겠다고 말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날 이후로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사랑으로 감싸줘서 정말 제가 2년을 잘 버틸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고시반 조교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과 건물보다는 사실 경희대 건물이 훨씬 더 익숙한데 거기 4층에 이제 옥상이 있어요. 그 옥상에서 보냈던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부터 시집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선배님 시집을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팬이거든요. 네, 선배님 시를 보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폭력, 특히 가장 밀착된 공간인 집을 배경으로 가족 이야기를 많이 풀어가시잖아요. 혹시 이런 주제를 시로 다루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시를 쓴다는 거는 자신한테 가장 밀접한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이 그래요. 저는 집순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집순이고 집에서 가장 시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 가족 간의 어떤 불화라던가 아니면은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이제 사소한 어떤 그런 불합리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가정이라는 곳, 집에 대한 어떤 그 물리적인 그 형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잖아요. 제가 다음 시집의 스포일러를 좀 드리자면 다음 시집에서는 집이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시를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쓰면서도 항상 생각했던 게 집은 내 문학의 근간이고 제가 외딴 곳에 어떤 해외 어떤 이방인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이방인들 역시 그들만의 집이 결국 있고 그 집에 대해서 약간 써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집에 대해서 계속 골몰하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안 그래도 최근에 하신 인터뷰에서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클래식이 되고 싶으시다고 한 걸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다음 시집도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SNS에서도 꽤나 화제가 됐던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좁고보다 비좁고 다소 간략하게라는 시가 집 모양으로 생긴 시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시를 보면서 문득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집이라는 공간은 어떤 의미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네모만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부모님께서 이제 저를 혼내실 적에 약간 어떤 식으로 혼내시냐면, 각자 집이 다르겠지만, 저희 집은 약간 만담을 하시거든요. 저를 두고, 집에서는 경진이라고 부르니까 저희 아버지는, 경진이는 정말 부럽다. 우리는 경진이 딸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러면서 막 너스레를 떨면서 막 이렇게 저를 혼내셨는데, 언젠가 저걸 시로 써먹으리라면서 적었는데, 그거를 이제 네모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근데 밖에서 보기엔 저희 집이 굉장히 화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한번 씌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위에 지붕을 얹어봤어요. 근데 별 뜻은 아니었는데 전 그 시가 이제 그렇게까지 이슈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내내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뇌를 열심히 붙여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뇌를 막 이렇게 붙였는데 그 시랑 둘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참 저는 네 신기합니다. 네. 그런 계기가 또 있었군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시들처럼 그냥 시인님께서는 붙여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구성을 생각해내신 것 자체가 되게 창의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저번 캣콜링을 김수영 문학상을 받으셨는데 그 작품의 심사위원님께서도 야수파 그림을 닮은 개성이 돋보인다라는 심사평을 남겨주신 것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이렇게 독특한 개성의 시를 쓰시게 된 계기나 혹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 같은 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비결이라고 말한다면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겠지만 청탁이 너무 안 들어와가지고 할 시간이 많았어요. 실험할 시간이 많았어요. 그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고 실험할 시간이 너무 풍부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다음에 제가 또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전 또 미술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념 미술을 볼 때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글씨를 딱 써놓고 막 미술이라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나도 글씨를 쓰고 이거를 약간 미술이라고 한번 우겨보는 건 어떻게 느껴질까? 재밌지 않을까? 라는 좀 발칙한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개념 미술을 통해서 시까지 이어지는 발상이 정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님 시가 더 입체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그리고 또 작업에 영향을 주었던 시인은 있으신가요? 참 두말하면 입이 아프지만 항상 김혜순 시인과 최승자 시인 너무 좋아하고요. 이제 최승자 시인님은 저에게 이제 읽는 재미와 어떤 충격을 주셨다고 한다면 김혜순 시인님은 저한테 서울예대 은사님으로서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지 그리고 시에서 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동국대에서 제가 한 학기 창작 수업을 그때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김민정 시인께서 오셨거든요. 그때 제 시 인생이 한 번 더 바뀐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꼭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엔 시에서 에세이 그리고 소설로까지 작품 세계를 확장하셨는데요. 혹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자꾸 솔직히 말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을 하자면 먼저 제안을 받았어요. 안 그래도 방금 전에 위픽이 100권이 나왔다고 이제 기사문이 뜬 걸 봤는데 시인이 최초로 시를 썼는데 그때 뭐 제안을 한 기준 같은 것들이 먼저 한번 제안을 해봤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김소연 팀장님께서. 근데 저 역시도 제안을 맨 처음 받았어요. 저는 한 번도 소설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느낌으로 시작을 했냐면 누군가 나에게 모든 비용을 댈 테니 미지의 세계로 떠나보지 않을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 빠짓고 뭐 믿져야 본전이란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써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심지어 문창까지 소설 수업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제가 전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두 소설가를 제가 섭외해서 앉혀놓고 한번 소설이 뭐냐고 막 물어봐가지고 소설을 써서 이렇게 쓰게 된 게 위픽의 나의 미치광 이웃인데 나의 미치광 이웃이 생각보다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얼떨떨하고 제가 뭔가 확장하려고 했다기보다 누군가가 저한테 길을 열어준 느낌으로 저는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쓰신 에세이와 소설들을 조금 챙겨와 봤는데 이 중에서 소개해주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 자식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첫째, 둘째, 셋째 다 아픈 손가락이고 다 괴로운 아이들인데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를 하죠. 왜냐면 지금 이거는 어차피 위픽에서 지금 100권이 나왔다고 지금 뭐 파업도 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알아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가 가장 최근에 나왔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하나의 볼륨으로 3가지 소설을 연작으로 쓴 연작 소설이에요. 저도 이거를 쓰면서 좀 놀라우실 수도 있지만 제가 좀 글 쓰는 호흡이 말도 안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오래 하는 편이고 쓰는 건 좀 짧게 하는 편인데 단편 소설 하나당 하루씩 썼어요. 네, 그래가지고 총 3일 만에 완성된 저의 연작 소설집이고 SF 소설입니다. 저는 이게 둘 다 근미래와 미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제 강의를 못 들으시더라도 저의 문학관이 궁금하시다면 요것을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부터 소설까지 작품 세계를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차례인데요. 동국대 재학생들이나 작가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쓰는 생각 사는 핑계에도 썼던 얘기지만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이제 자신의 길을 가다 보면 모두에게 읽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사실 뭔가 호불호가 갈리는 거를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면 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고 자신이 후회가 없는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속코너로 좀 두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우선 낭독부터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웃하지 않은 이유. 소소라고 발음해 보세요. 지시대명사와 헷갈릴 수 있으므로 나를 부를 때는 큰 소리를 내야 합니다. 맨해튼에서는 매일 노숙자들이 시를 씁니다. 카페 밖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 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 시 쓸 생각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 웃어요. 나는 오늘 레드라인 지하철을 타고 유니언 스퀘어로 갈 거예요. 지하철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광경을 보면서 이 시를 쓸 거예요. 지도의 네모칸에서 동그라미를 그어대며 나는 사람들을 따라가요. 슬픔은 밤낮을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똑바로 한글로 첫 문장을 썼지만 오늘 이곳에서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술가에게는 나라가 없습니다. I can't speak English very well. 말고는 시도 없고 독자도 없지요. 얼마 전에는 시집서점에서 성이 리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중국 책장까지 한 칸씩 밀렸다가 나왔어요. 그들은 나에게 자주 소리쳤어요. 내 시 한 편에 15달러야. 언니 스페셜 프라이스라고. 몰라서 못 산다는 말 좀 그만해. 너 정말 영어 모르는 거 확실해? 달러도 모르고 미국에 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나는 알았어요. 달러도 영어도 알았지만 바보처럼 이렇게만 외쳤어요. I don't know English. I don't know English. 쓰다가 한 생각. 이 글을 읽는 분이 계시다면, 갑자기 무진성 충동 비용을 꼭 써야 할 분이 계시다면, 아, 오늘 뭐라도 사야지. 짜증나서 안 되겠네. 소리치면서 이소호 책 샀으면 좋겠다. 이소호 책 사면서, 아, 얘들아, 우리 단군의 자손인 거 잊었어? 이 책 한 권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자 해서 한 권 더 샀으면 좋겠다. 그러다 갑자기 또 시들시들해졌을 때 누가 밈으로 내 문장을 쓱쓱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밈의 대상자가 알아버려서 또다시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다. 잊힐 때쯤 끌로를 대어 짧게 클래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갑자기 또 아이돌 팬분께서 내 시 한 줄을 불품하여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째서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이 시가 뭔데 궁금증으로 335 모인 사람들끼리 그렇게 독서 모임을 가지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1가정 1캣콜링이 된다면 그들 중 한 용기 있는 친구가 나서 얘들아, 근데 이소에게 사실 산문집도 있었대. 너희들 들어본 적 없지? 그래, 그만큼 그 산문은 팔리지 않았어. 그 산문이 왜 안 팔리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레알 국수템이었거든. 한번 펼치면 시간 뚝딱이야. 읽잖아? 그럼 시간이 끝이야. 시는 좀 무서워도 산문은 웃겨. 추천해. 그리고 표지가 힙해. 힙하니까 그냥 사두고 안 읽고 책장에만 꽂아놔도 인테리어 각이야. 이렇게 말해주었으면 좋겠다. 북호더들의 사랑을 받으며 여기저기 나보다 더 멀리 떠나서 사진이라도 많이 찍혔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모든 친구 선물은 내 책이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벽장에 매대로 가서 누웠다가 다시 슬금슬금 눈치를 보고 벽장이 꽂히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다. 앞에 말은 다 취소다. 그냥 파주 출판도시 창고에서 이소만 골라 다 사보고 싶다. 피카소의 아버지가 익명으로 피카소의 작품을 다 사버려 피카소가 유명해진 것처럼 나도 내 재력을 다 끌어모아서 내 책을 양껏 사고 싶다. 사실 문제는 돈이 아니다. 그림과는 달리 내가 내 일쇄를 다 사도 나는 유명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나 화제거리나 될 것이다. 쯧쯧 혀를 차며 돈만 벌었네 할머니는 말할 것이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쌓인 책들은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책을 선물했을 때 고마울 사람은 별로 없을 테니까. 나도 안다. 책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니까.
다음으로는 선배님께서 또 한국일보에 쓰신 글 중에 이 시대는 작가를 문장이 아닌 장면으로 기억한다. 요즘은 책보다 작가의 책상과 파우치가 더 궁금한 시대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해왔습니다. 네. What's in my bag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혹시 소장품 중에 소개해주시고 싶으신 물건들이 있으실까요? 그냥 제가 뭐 굳이 저는 사실 뭐 명품 같은 거 많이 없어요. 뭐 다 팔았어요. 내가 딱 갖고 싶은 거 몇 개만 두고 싹 팔았는데 그럼에도 이제 처분하지 않은 가방 중에 이 친구가 있어요. 저는 빈티지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빈티지 프라다인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되게 뚱뚱하고 많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얘를 되게 좋아해요. 여기 제가 가방 중에서 아끼는 것들 중에서 좀 다른 거를 보여드리자면 여기 카메라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휴대폰으로 절대 사진을 안 찍고 다 리코라는 카메라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똑딱이 시장에서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약간 가난한 자의 라이카라고 많이 저는 가난한 자니까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경제 상황이 휘청일 때마다 팔까 말까를 매일매일 이제 매달 살아남는 카메라거든요, 저한테. 제 어떤 자산 중에 하나의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진 찍으면 어떤 음식 사진도 되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제가 음식 사진 찍는데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글을 쓰거나 할 적에 향기를 뿌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또 향수를 엄청 많이 먹거든요. 향수 같은 경우는 한 집에 거짓말 안 버티고 40개는 넘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 근래 들고 다니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글 쓰기 전에나 이제 독자분들이 이제 향 뭐예요? 하면은 사실 사람이 이렇게 약간 호드백을 받으면 그 향수만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쓰는 게 프라다 패러독스를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핸드크림은 좀 약간 같이 페어링 됐을 적에 좀 좋은 향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아쿠아 디파르마의 본조르노 핸드크림. 이제는 화장품 쪽으로 약간 넘어가 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보셔서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기초 화장으로 니베아 크림 하나밖에 안 바르거든요. 입술은 그래서 좀 약간 신경을 쓰는 편이라서, 제가 또 이제 물건을 많이 사기로 유명하고 제가 쓰는 생각 사는 핑계도 썼지만 립스틱이 막 하나씩 샀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씩이 세월이 지나갔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유통기한이 지난 명품 립스틱 백화점 1층이 우리 집에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장고에 넣어놨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거죠, 저한테는. 왜냐면 저는 약간 단종 공포증이 있거든요. 이 친구도 집에 한 3개가 있는데 이 친구를 요즘에는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내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프라다 건데 요 2개만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바르면 이제 보통 이제 입술이 좀 혈색이 좀 돌고, 지금 많이 지워졌는지 모르겠지만 혈색이 좀 도는 립스틱이고, 근데 얘네만 바르면 또 건조하니까 립밤을 꼭 쓰고 있어요. 여자들이랑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이거 맥 쿠션 있는데,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단종 아시아에만 나는 거고 이제 단종됐어요. 저 또 단종병이 또 이제 이게 하나밖에 못 챙겼거든요, 제가 아직. 그래가지고 가슴이 너무 아픈데 어쨌든 이 쿠션을 제일 좋게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모로칸에 있는 이거 스타일링 크림인데, 이게 좀 이거를 약간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스타일링 크림은 좀 뻣뻣해져 머리가. 근데 이거는 약간 그렇지가 않아요. 부담스럽지 않게 헤어 만지실 적에는 요 모로칸 헤어 스타일링 크림을 쓰시는 걸 추천하고, 어떻게 뭐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왓츠 인 마이백까지 스코너 2개로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동국엔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참 학교 생활을 잘했다고 보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후배분들이 저를 찾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 역시 제 문학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오랜만에 질문지 받으면서 학교 생활 떠올리면서 참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를 찾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또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그래? 에라는 브랜드인데 반지는 다 에라는 브랜드예요. 지금 은값이랑 금값이 폭 뜨인 거 알죠? 제가 50만 원에 샀던 목걸이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 은목걸이가 하나 있는데, 빨리 은이나 금을 사세요.
저는 지금 재테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목걸이 같은 경우는 티파니 앤코 제품이에요. 네. 감사합니다.